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시리즈 채널입니다. 3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라라고에서 열린 개구조 모금운동을 주관하는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의 개구조 모금운동에 깜짝 등장하는 쇼를 연출하였습니다. 500마리의 유경어로 사용하려는 중국 개를 구조하는 운동으로 모금액 50만 불이 달성이 되었으며 도살 직전의 개 500마리를 미국으로 공수하여 무상 분양합니다. 개 팔자 폈습니다. 한편 라라는 노스캐롤라이나에 내년 상원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으며 현 상태로는 당선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아버지의 마가 운동도 더욱더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발표하였던 조지아의 러셜 워커 지지에 힘입어 조지아에서는 상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허셔 워커가 전 상원 의원인 캐리 로프러와 더 콜린즈 전 당대표를 누르고 후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중 부인 때리는 사바나 출신의 월낙 목사를 누르고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렬 트럼프 지지자에 의하여 내년 상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되찾기는 쉬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뉴욕 햄튼의 저택을 정리하고 플로리다로 이사하였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트럼프와 길 포일은 2019년도에 450만 불에 산 이 저택을 이번에 810만 불에 팔았으며 당분간은 플로리다 아버지 집인 마라라고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단합하여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에서의 전례를 알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간파하고 가족 중심의 권력의 코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국 간첩 여행과 동거했던 에릭 스왈웰의 하원 내 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제명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릭 스왈웰에 대하여 위원회 직위 해제를 펠로시와 함께 협의하고 있으며 명분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위원회에서 에릭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펠로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최측근 의원이 정보통신에서 배제가 되므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총격으로 사망한 애쉬 베빗 예비역 공군조종사에 대한 총격을 가한 DC경찰의 진술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진술에 의하면 애쉬의 백팩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하여 조준 사격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그 백팩의 내용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애쉬의 변호인 측에서는 강력히 증거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에게는 보통 증거물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DC 봉쇄 및 요새화와도 관련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펜타곤 내부감사팀이 마이클 플린 장군에 대한 이멀루먼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멀루먼트는 현직 장성들이나 공무원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조 바이든이 여러 나라로부터 위반하였던 조항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이 혐의를 마이클 플린 장군에게 씌워서 러시아 스캔들에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에 의하여 3년을 끌어왔던 족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사면으로 복권이 되자마자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으니 겁날만도 하겠죠. 굴레를 만들어서 입맞기에 급급합니다. 군부에서도 딥스테이트의 끄나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일 동안 안보보좌관을 하면서 러시아 참사관과 인사성 전화 통화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또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조 바이든에게는 이멀루먼트를 적용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 군부에서도 DC의 졸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유인 군용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자체적으로 유인 전투기의 비행을 보조하는 드론이 호주 공군의 의뢰에 의하여 보행사에서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윙맨 드론으로 명명된 이 드론은 상업용 제트기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무인 비행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자율 비행 무인 드론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일요일 MBC 앵커인 척 토드가 파우치 박사와의 대담 중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창궐과 또한 세계화로 인한 바이러스 전염이 쉽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지금 극좌파들이 쓰고 있는 프레임을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모든 앵커들이 실어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인공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위적으로 살포한 바이러스를 일반 자연 발생적인 바이러스와 또 특히 거기에다가 지구온난화라는 그들의 아젠다를 갖다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과 언론인이 타락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체인지입니다. 뉴욕시장 빌 데 블라시오가 쿠오모 뉴욕 주지사를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와서 미투 사건으로 7건이나 지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좋지 않자 사임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인간은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2급 살인죄로 교도소에 가야 될 주지사입니다. 멀쩡한 노인들이 있는 양로원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몇천 명이나 갖다 집어넣어서 9.11 테러 사건 때 7천 명 죽은 뉴욕에서 15,000명이나 죽인 혐의입니다. 간접적인 살인을 한 자이므로 이 자는 사실은 제일에 가야 될 인간입니다. 미국을 편견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국가로 프레임을 씌우기에 열심인 조 바이든은 바니타 굽타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였습니다. 후보자인 그녀는 평소에 공화당원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묘사하는 트윗을 열심히 한 것이 이번 상원 인준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알칸소 상원 의원인 탐 카튼 의원은 굽타가 트윗에서 모든 미국인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반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공인이 그것도 대중을 상대로 트위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프레임으로 공화당을 몰아가는 민주당의 극좌파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앞으로 불법 이민이라는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리글이 안 되면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하여간 좌빨들의 언어 유희는 심각합니다. 팍스의 사주였던 루퍼트 머독의 작품입니다. 이유는 개인에게 일리글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인데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민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적당한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